PSG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한 총 지출 비용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이에 이강인 선수도 덩달아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는 올여름 이적 시장 동안 PSG가 사용한 이적료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총 12번의 이적을 마쳤다. 아르나우 테나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누엘 우가르테, 셰어 은드루, 사비 시몬스,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랑달 콜로 무아니, 곤살로 하무스를 영입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대략적인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매체는 콜로 무아니 9,500만 유로 약 1,360억 원, 우가르테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 덴벨레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 에르난데스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바르콜라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이강인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나열했습니다. 매체는 전체적으로 구단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사용한 이적료는 약 3억 4,950만 유로 약 5,017억 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다소 아쉬운 지난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카타르의 오일 머니를 등에 업은 뒤로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은바페 등 굵직한 이름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는 1위로 마쳤지만 쿠프 드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2년 연속 16강에 그쳤고 선수단 내부 잡음까지 더해지며 어수선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많은 선수들이 팀을 나갔습니다. 메시는 미국으로 향했고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도 계약 만료로 구단과 이별했고 마르코 베라티와 율리안 드락슬러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자 오일 머니를 선택하며 카타르로 갔습니다. PSG는 이번 여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선수단을 대거 개편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으면서 각 나라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잔뜩 영입한 것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은바페와 계약 기간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은바페는 팀에 남았습니다. 이강인은 비교적 낮은 이적료에도 활약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어시스트에 대해서도 발언했는데요. 선제골 과정에서 나온 이강인의 어시스트는 이강인에게 쉬운 패스였다면서 그의 기량을 칭찬했습니다. 이어 왼쪽 미드필더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서 선수들에게 이런 면을 원한다. 한 명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다면 상대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며 교체 없이도 경기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선수들에게 야망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재다능함을 주목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메스와의 경기 전에도 이강인에 대해 발언했었는데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라면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며 수비 능력도 있다. 더불어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면서 이강인의 활약에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에서 이강인은 좌우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 역할, 폴스9까지 소화하며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금액에 훨씬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 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기레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를 아기레 감독이 가르쳐줬다. 아기레 감독 아래에서 이강인의 수비 기여 능력이 커졌다. 이강인을 지휘하는 다른 감독들이 그 덕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엘리케 감독은 모두가 마요르카가 아닌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올라갈 것으로 봤다. 마요르카 경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마요르카엔 정말 훌륭한 감독이 있다고 하면서 마요르카를 코파 델 레이 결승으로 이끈 아길레 감독을 다시 한번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수년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캄포스 단장의 선수 영입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캄포스 단장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의 비센테 등 다양한 클럽의 감독을 맡았고 2012년에는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술 분석가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캄포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나코에서 단장으로 활약했고 이후 리를 거쳐 2022년 PSG 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의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목할 영입 중 한 명인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는 2200만 유로를 지출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활약했던 이강인은 PSG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며 PSG의 캄포스 단장은 릴의 단장을 맡았을 때 이미 발렌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캄포스 단장은 지난 2019년 이강인을 지켜봤지만 당시에는 이강인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이후 4년 후 이강인은 PSG로 이적했다며 이강인 영입을 위해 고심을 거듭했던 캄포스 단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 축구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이 탁구 게이트로 논란을 빚은 이강인을 국가대표로 선발한 가운데 김남일 전 성남FC 감독이 이강인에 대해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갈 선수라며 그가 황선홍 호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감독은 카타르 아시안컵 때 요르단전을 앞두고 요르단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뭉친TV에 출연한 김남일은 황선홍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남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라며 저도 선배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고 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아닌 것 같다며 선수들끼리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김남일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인이를 대표팀에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가야 할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대표팀에 부를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를 것 같다며 강인이를 어떻게 쓸지 아는 감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남일은 지난 아시안컵 때 이강인과 손흥민이 갈등을 겪은 이른바 탁구 사건과 관련해 감독, 리더의 문제로 그걸 거기에서 끝냈어야 했다고 일침했습니다. 선수들의 갈등이 해외 매체에 먼저 보도되고 이례적으로 축구협회가 빠르게 확인을 해주면서 축구협회와 리더십의 무능에 대한 화살이 선수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한 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